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예전에 결혼을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부부는 서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할 줄 알아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한 발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배우자는 저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늘 저의 참을성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역대급 참교육을 해줬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저는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결혼 생활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이 글을 읽는 동안 저와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더 큰 공감을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 모범생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아무런 불만을 내비치지 않으셨기에 저도 늘 참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든 제 몫을 다해야 했거든요. 학업에만 집중하고 친구들이 연애에 빠져 있을 때도 꿋꿋이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해볼 용기가 생겼죠. 그 사람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어요. 저보다 5살 많았고 밝고 유머러스한 성격이라 주변에 늘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저는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라 서로 다른 점에 끌린 것 같아요. 1년 넘게 데이트를 하며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려던 찰나 남편이 시부모님을 안 만나려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나눴던 대화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기, 이번 주 주말에 시댁에 가자. 이젠 인사도 드려야 하고 너무 늦어지면 우리도 신경 쓰이지 않겠어? 그게 이번 주 주말은 좀 바쁠 것 같은데. 바빠도 인사는 드려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잖아. 나중에 가면 안 될까? 아직 정식으로 인사드릴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결혼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언제까지 미룰 건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 자기야, 제발 좀 이해해줘. 부모님을 만나는 게 나한텐 쉽지 않은 일이야. 쉽지 않다니 무슨 말이야? 그래도 자기 부모님인데 내가 인사드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처럼 말하는 거냐고. 내가 부모님이랑 좀 사이가 안 좋거든. 거리감이 있어서 그래.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나도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 그건 자기 사정이지. 그게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다른 집은 화목한 가정만 결혼 허락받나? 나야말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나는 우리 둘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 좀 억지 부려.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결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날 대화를 마친 후에도 답답함은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해를 요구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양가가 서로 만나고 준비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달랐어요. 남편은 여전히 부모님을 피하고 싶어 했고 저에게는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해 달라고만 하고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제 입장을 말했지만 남편은 늘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남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알겠으나 결혼을 앞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남편이 계속해서 부모님을 피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협박 반 타이른 반의 긴 설득 끝에 결국 남편은 저한테 져줬어요. 그리고 대망의 그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허락을 받는 것은 결혼을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예상치 못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제게 첫날부터 노골적으로 결혼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죠. 아유, 아가씨, 인사하러 와줘서 고맙다만, 한 가지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게 좋겠네. 예, 말씀하세요, 어머님. 결혼이니 뭐니 하는 건 너네들 자유고, 내 아들도 아가씨가 마음에 든다니 뭐라 말할 건 없다만, 우리가 결혼 비용을 대줄 생각은 없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애가 말을 안 했나 보네. 우리 집 아들놈이 사업한다고 무리하다가 돈을 가져가서 큰 돈을 말아먹었어. 그때 결혼 자금은 다 날라갔다는 얘기야. 그런 얘긴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요. 우리 아들이 이야기 안 했어? 하긴 제 불리한 거니까 얘기 안 했겠지. 우리는 너 사업 자금 가져간 대신 결혼 자금 지원은 못 하겠다고 못 박아둔 상태라 더는 할 말 없네. 네, 일단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혼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남편이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한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애써 변명하듯 말을 건넸지만 그 순간만큼은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자기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자꾸 타이밍을 놓쳤어. 그게 말이 돼? 결혼 앞두고 있는 나한테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숨겨둔 거야? 숨긴 게 아니라 단지 과거 일이라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고 있잖아. 그때하고는 다르다고.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과거에 그렇게 크게 실패한 건 몰랐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야. 나한테 중요한 건 신뢰야. 단순히 돈을 지원 못 받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정말 미안해, 자기야. 다시는 이런 일을 속이거나 감추지 않을게. 이제 와서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결혼 준비는 우리가 직접 다 알아서 하더라도 이번엔 넘어가기 힘들어. 제발 용서해줘. 우리 결혼하자. 나 정말로 자기가 필요해.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할게. 남편은 결혼 비용을 직접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과거 때문에 생긴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죠.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지지부진하자 눈치 빠른 엄마가 저와 남편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먼저 물어봤고 엄마한테 그 사정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셨던 엄마는 말없이 통장을 내미시며 결혼 자금을 보태주셨습니다. 가진 건 이것뿐이지만 쓰라고 하시던 엄마의 눈빛에서 그간의 고생과 저를 향한 애정이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후 남편은 저희 엄마를 더 잘 모시기 시작했어요. 감사함을 느끼고 보답이라도 하듯 제게도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엄마가 필요로 할 때마다 먼저 나서서 돕겠다고 약속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심을 조금씩 내려놓게 됐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조금씩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시작하는 우리의 결혼 생활, 이제 진짜로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후에도 한동안 시댁과의 사이는 그저 그랬어요. 남편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셨고 앞 내용을 봤으면 아시겠지만 딱히 좋아하신다기보다 그냥 허락만 해주신 정도였어요. 사실 그런 와중에 결혼한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가 저희 남편을 다시 이뻐해주기 시작하셨답니다. 언제부터냐고요? 시모가 시부와 이혼하시고 나서부터였어요. 시부께서 젊은 여자를 만나시더니 결국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파탄나서 이혼하셨죠. 물론 시모가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라 돈 걱정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같이 산 배우자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셨으니 상처가 크셨겠죠.
이혼하고 나서 시모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이 그때는 정말 눈치 보지도 않고 바로 시모를 찾아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남편이 안쓰러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남편이었지만 시모가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했죠. 그때 둘이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저 왔어요. 괜찮으세요? 아유, 뭐가 괜찮겠니? 이런 꼴을 당하고 말이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 얘기는 됐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내가 평생을 함께 했는데. 엄마, 저희가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그래,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동안은 내가 너도 별로 안 챙겼는데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엄마한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건 많은데요. 이제 보니까 네가 정말 마음이 깊었구나. 네 아버지가 저런 사람인 줄은 정말로 몰랐어. 엄마, 앞으로 저랑 시간 많이 보내요.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셔야 해요. 아이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맙구나. 그때 남편이 시모한테 말한 걸 듣고 든든하더라고요. 시모도 남편한테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신 것 같았고요. 그 이후로 시모가 우리 남편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집에만 가면 시모가 남편한테 고기 반찬 같은 걸 먼저 주시고 뭘 해주실 때마다 꼭 남편부터 챙겨서 보내주셨어요. 예전엔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자, 이거 좀 먹어봐. 오늘 좋은 고기가 들어와서 너 주고 싶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저보다 와이프부터 주셔도 돼요. 아유, 너나 잘 먹어.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챙겨줘야지. 괜찮아, 여보. 당신 요즘 회사에서 고생 많이 해서 좀 기운 좀 내야지. 그래, 너는 남편 잘 챙겨야 돼. 이 녀석이 요즘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너도 고생 좀 해줘야지. 아이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부끄럽네요. 부끄럽기는 뭐가 부끄러워. 내가 이혼하고 나서 네가 위로해준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됐는데. 이렇게 시모가 저희 남편을 챙기시는 걸 보니까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시모가 남편을 다시 이뻐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시모는 그때부터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위기예요. 집에 좋은 거 들어오면 꼭 남편한테도 챙겨서 보내주시고 저한테도 남편 잘 챙기라고 하시곤 하세요. 남편이 시모를 위로해드리면서 둘 사이가 좋아지고 저희도 함께 시모를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됐죠. 앞으로도 서로 챙겨주면서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와 가까워지고 나니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모한테 사업 자금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덥석 받으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과거에 이미 한 번 크게 망한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시작하려 한다니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사업 얘기를 꺼내길래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당신 그 돈 받아서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나 이번엔 정말 자신 있어. 나 이거 우리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보고서까지 다 준비했어. 사업 아이템만 봐도 확실해 보일 거야. 보고서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예전에도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었으면서 또 시작을 하겠다고? 그때랑 이번엔 다르다니까. 이번엔 철저하게 준비했어. 엄마도 자금 지원해 주셨고 충분히 해볼 만해. 철저히 준비하면 뭐해. 결과가 중요한 거지. 돈 아깝게 쓸 필요가 어딨어. 이번엔 진짜로 제대로 할 거라고. 당신도 보고서 읽어보고 판단해줘.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나를 좀 믿어봐. 이번엔 성공하면 당신이 제일 좋을 거라고. 처음엔 죽어도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남편이 이 정도로 열심히 말하니 저도 좀 고민이 됐어요. 그렇게까지 준비한 걸 보니 그 의지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텔레비전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자신의 사업 아이템 발표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사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본 남편의 보고서와 PPT는 나름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였어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도 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특히나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들어 있었죠.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이번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다 생각해뒀어. 그래봤자 또 실패하면 그땐 뭘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정말 그 정도로 나를 못 믿어? 아니 한 번쯤은 믿어줄 수 있잖아. 내가 못 믿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 또 실망하고 싶지 않은 거지.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그리고 이번엔 정말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정말 그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또 잘못되면 나는 몰라. 알았어. 당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렇게 결국 남편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서 저도 결국 허락을 했어요. 사업 준비를 해보라는 마음으로요. 남편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니까 한 번쯤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바로 우리 엄마한테 가는 횟수와 안부 묻는 게 줄어든 거예요. 시모한테는 자주 가고 연락도 하면서 정작 우리 엄마한테는 소홀해지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티를 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섭섭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엄마랑 통화하던 중 엄마가 슬쩍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네 남편은 바쁘냐? 연락이 뜸해서 말이야. 아이, 엄마, 남편이 요새 사업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기는 사업 준비하느라 바쁘겠지. 그래도 한번 오라고 말이라도 해줄래? 보고 싶어서 말이야. 아이, 그러게 엄마. 나도 남편한테 그 부분은 조금 얘기해 볼게요. 얘, 너도 고생 많지. 그동안 늘 챙겨주느라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엄마. 저야 뭐 익숙해졌죠. 변한 남편의 태도 때문에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바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 준비를 잘 마쳐서 다시 저희 집도 시댁도 두루두루 잘 챙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응원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누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도 정말 참다 터졌어요. 친정엄마 생신이라서 남편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거든요. 매년 챙기던 날인데 이번엔 왜 이렇게 시큰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신 예전엔 우리 엄마한테 잘하더니 왜 이러냐 했더니 남편이 짜증나듯이 한숨을 내쉬면서 알겠다고 생신날 갈 식당 예약해 놓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어쨌든 당일이 되어 다 같이 나가게 됐어요. 남편이 식당 잡았으니까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갔는데 도착한 곳이 웬 국밥집이더라고요. 거기다가 개업 일주일 된 국밥집인데 50% 할인 행사 중이었어요. 순간 벙찼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요. 친정엄마 생신날 국밥집이라니 장난도 아니고 기가 막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진짜야? 우리 엄마 생일인데 국밥집 와야겠어. 뭐 국밥집이 어때서? 사람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생일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국밥집은 좀 아니지 않아? 그럼 당신이 원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잡으라니까. 그 돈은 누가 내는데? 아니 내가 레스토랑 얘기했어? 이거는 아니잖아. 내가 말할 때는 듣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참 기가 막힌다. 엄마는 또 괜히 저희 사이에서 웃으면서 본인은 괜찮다고 국밥을 좋아한다고 하셨지만 저도 타들어가는 속을 억누르고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밥 한 공기를 더 주문하시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한 거예요. 장모님은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이거 봐, 내가 국밥집 모시고 와도 잘만 드시잖아. 근데 장모님,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배에 거지가 들으셨나 봐요. 참 많이 드시네요. 당신 지금 뭔 소리야? 아니, 나이 드시면 양도 줄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이 그런 말할 입장이야? 우리 엄마 생신날 이딴 소리 할 만큼 당신이 대단해? 당신이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주변이 시끄러워질 만큼 큰 소리로 터져 나왔어요.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나서 더 얘기하다가는 남편한테 달려들 뻔했어요. 이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생신날 뭐 이딴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솔직히 장모님이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만 좀 해. 생일에 이딴 식으로 구박하는 게 상식이야? 아이, 저 죄송한데 여기까지 해주시죠.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싸우실 거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가게 주인이 오더니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나왔지만 남편 때문에 우리 엄마가 생일을 망친 걸 생각하면 너무 속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국밥집 사건 이후로 남편과 저는 거의 일주일 동안 냉전 중이었어요. 솔직히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애초에 엄마 생일날 국밥집이라니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평소엔 조용히 넘어가던 저도 이제는 더 참기 어렵더라고요. 서로 말도 안 하고 무언의 냉전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며칠 뒤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고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어요. 제가 듣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저기 우리 엄마 이제 곧 칠순이잖아.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해 봤어?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칠순 잔치 할 때 어디서 할지 알아봐야 하잖아. 가족끼리 상의해서 괜찮은 곳 예약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좀 알아보라고. 뭐? 당신 진짜 지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엄마 칠순인데 당연히 당신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은 다 같이 준비하는 게 맞잖아.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우리 엄마 생일엔 국밥집에서 반값 할인 행사하는데 데려가더니 당신네 엄마 칠순에는 좋은데 알아보라고? 당신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당신 왜 그렇게 뒤끝이 길어?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뒤끝이 길어? 내가 그럴 만하지 않아? 그때 우리 엄마 생일에 그렇게 대충 해놓고 이제 와서 자기 엄마는 대단하게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아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불만 있으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아, 참 뭐가 그렇게 꼬였다고 이렇게까지 싸워야 돼. 남편이 그 말을 하고는 화난 듯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참다 참다 결국 터져버린 그 상황이었는데도 이 사람은 오히려 저를 탓하며 나가버리니까 기가 막혀서 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냉전은 계속됐어요. 남편이 칠순 잔치 이야기 꺼내고 나서 3일 뒤 출장을 갔는데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칠순 잔치 이야기 나오고 며칠 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집에 굴비 선물이 들어왔는데 얼굴도 볼 겸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출장 중이라 혼자 가야 했지만 그래도 직접 전화까지 하셨으니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어렵게 마음을 먹고 갔죠. 마음은 좀 복잡했지만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보니 시누이가 먼저 반갑게 맞아주면서 저를 향해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뜻밖의 인사에 잠시 당황스러웠어요. 새언니 정말 너무 고마워요. 이번에 엄마 칠순잔치 정말 좋은 데로 예약해 주셔서 그걸 어쩜 그렇게 신경 써 주셨어요? 고맙다니. 아유,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오빠가 이번에 엄마 칠순이라고 인당 50만 원짜리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비싼 데를 했어요? 오빠도 그렇고 세언니도 그렇고 우리 엄마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정말 대단해요. 뭐라고요? 잠깐. 아가씨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어머머, 새언니도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오빠가 새언니랑 같이 비용 부담해서 예약했다고 하던데 새언니도 다 아는 줄 알고 있었죠. 우리 오빠가 새언니랑 얘기 다 끝낸 거 아니에요? 뭐, 뭐야? 아니 내가 비용 부담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오빠가 그러던데 새언니랑 상의 끝에 이렇게 한정식 집으로 좋은 데를 예약했다고 해서 어머 세상에. 아, 덕분에 나도 공짜로 그 비싼 데 가서 밥 먹게 됐다니까 너무 고마워서 한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속이 답답해지고 머리에서 핏줄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고는 자기 멋대로 다 예약해놓고 가족들한테는 마치 내가 다 부담하기로 한 것처럼 해놨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평소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화가 난 적이 없었는데 이건 정말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벨이 울리더니 남편이 받지를 않더군요. 잠깐 기다렸다가 또 걸었죠. 또 받지 않아요. 어디서 이 사람을 잡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은 끝내 받지를 않았어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는 끝까지 가보자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봐줬던 것도 많았고 그냥 넘어갔던 일도 차고 넘쳤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길 수 없겠다고요. 남편이 사업 계획 때문에 출장에서 돌아온 날 처음 들은 말이 밥 준비 안 했냐는 거였어요. 이제 막 들어오자마자 밥부터 찾는 그 태도가 그동안 쌓인 불만을 터뜨리게 만들었죠. 저는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남편 면상에 휙 던졌습니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남편이 몰래 인출한 돈 내역서였거든요. 얼마 전 제가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를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인출해서 시어머니에게 쓴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모르는 남편은 종이를 들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을 시작했죠. 이게 뭐야? 왜 화를 내는 건데? 네가 몰래 내 보너스 받은 돈 빼갔잖아. 아니 어차피 보너스도 부부 공동 통장에 넣어둔 거잖아. 부부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해? 부부끼리? 부부끼리? 왜 부부란 이유로 왜 아무 말 없이 네가 내 보너스를 써? 그걸 시어머니한테 갖다 바치는 게 당연하냐고. 아 그래서 네 돈 썼다고 난리냐? 사업 비용까지 지원해 주시는데 엄마한테 그 정도는 기본 예의 아닌가? 기본 예의? 그럼 우리 엄마 생일엔 국밥 하나 딸랑 사주고선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한 게 기본 예의였어? 솔직히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더 쓰는 게 당연하지. 당신 엄마는 재산도 코딱지만한데도 내가 굶기지 않고 국밥이라도 사드렸잖아. 야, 너 웃긴다. 예전에 우리 엄마가 결혼 비용 준 거 잊었어? 아이, 그거 조금 지원해 준 걸로 과거를 꺼내는 거야? 그따위로 말할 거면 이제부터 네 돈 따로 내 돈 따로 관리해. 내 돈으로 네 부모한테 쓸 일은 없을 거니까. 저는 정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남편의 서류 가방을 들고 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화를 내면 남편이 좀 수그러들거나 사과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아니더군요. 뻔뻔하게도 저를 비난하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때부터 이 집에 붙어 있기 싫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손을 뻗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지금 어딜 가? 설마 이걸로 가출하려고? 어, 가출할란다. 지금 너 얼굴 꼴도 보기 싫어서 당분간 여기 있고 싶지 않거든?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연락하지 마. 아, 참 그깟 보너스 좀 썼다는 문제로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아, 좀 대화로 풀어야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시끄러워. 너랑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가는 길에 이 결혼 생활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싶더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돈 문제로 이렇게 감정 상하고 신뢰가 깨질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었어요. 물론 저는 당분간 친정에 머물며 이번 일을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려고 했죠. 가장 속상했던 건 남편이 마치 제가 부부 사이에 작은 돈도 아까워하는 사람처럼 몰아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했는데 이 정도로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제 돈을 관리하면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모습에 남편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죠. 그렇게 가출 후 친정집에서 지낸 지 하루 정도 지났을까요? 퇴근했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까 네 남편한테 전화 왔어. 전화? 뭐라고 했어요? 아이, 글쎄 너한테 말 전해달라는데 시어머니 칠순잔치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까지 시모 잔치에 참석하라는 그에게 순간 정나미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작은 복수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어요. 단지 가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 잔치를 기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뒤 드디어 시모 칠순 잔치날이 되었어요. 칠순 잔치답게 다들 축하한다고 난리였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케이크가 나왔고 저도 남들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축하의 박수를 쳤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은지 연신 웃고 있었고요. 남편은 제가 화나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때 제가 천천히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감동 영상이에요. 뭐? 영상 준비했다고? 아, 참, 언제 그런 걸 다 준비했어? 알아봤는데 여기 식당에서 이런 칠순잔치나 돌잔치 같은 거 하면 직원한테 부탁하면 스크린으로 영상도 틀어주더라고. 그래도 어머님 칠순인데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당연하지. 아니, 당신은 역시 센스가 남다르네. 역시 우리 부인밖에 없어. 어머나, 영상까지 준비한 거야? 얘 정말 기대된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센스 있네. 저는 남편과 시모의 반응에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몇 분 뒤면 펼쳐질 일들에 대해 정말 모르는 듯이 바보처럼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가 손짓을 하자 직원이 스크린을 켜고 영상을 틀었죠. 영상이 시작된 지 채 1분도 안 돼서 잔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건, 잠깐, 저 사진은 뭐야? 여보, 이게 무슨 영상이야? 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아, 이거요? 어머님 칠순을 기념해서 특별히 찍은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야, 당신? 당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장난? 아니, 이건 장난 아니야. 어머님께 진심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니까 어머님도 진실을 알아야지. 시모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영상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는지 아세요? 남편과 시부, 그리고 시부의 상간녀가 만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손에 넣었냐고요? 제가 복수를 하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우리 남편은 시모 앞에서 시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소리치면서 시부랑 계속 몰래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시모 앞에서는 그렇게 시부 욕을 하면서 말이죠. 시부도 돈이 좀 있다 보니 박쥐처럼 뜯어먹으려고 두 시부모님 사이를 오갔던 거죠. 저는 예전엔 저러다가 시모한테 들키면 어쩌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앙심을 품은 이상 이젠 제가 시모에게 먼저 들키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주말에 남편이랑 시부가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딱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아침에 몰래 집 근처에 가서 죽치고 있다가 남편 차가 아파트 밖을 나오자 미행했죠. 그리고 가져온 카메라로 시부랑 시부 상간녀랑 카페에서 떠드는 걸 찍었어요. 그 카페에서 만나길래 몰래 자리에 앉아 녹화를 시작했는데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황당하더라고요. 아빠라는 사람이랑 아들놈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역시 여자는 어린 게 최고지. 아휴, 내가 그 쭈그렁 할망구랑 살면서 무슨 낙이 있겠냐. 너도 결혼해서 살아보니 알겠지? 아휴, 아버지, 그런 이야기는 좀 속상할 건 뭐 있냐. 우리끼리 얘긴데. 네가 정말 어린 여자가 필요하면 말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아이, 아버지도 참 농담도. 물론 저도 어린 여자 만나고 싶죠. 근데 들키면 죽는걸요. 너는 아직 모르나 본데 이 세상 남자는 다 그렇게 살아. 네 엄마는 뭐 나한테 한두 번 잡혀서 속상하냐. 남자는 원래 밖에서 재미 좀 보고 돌아오는 거야. 물론 너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 들키지 말고 조심은 해야지. 아유, 우리 아빠도 참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안 들키는 팁 좀 알려주세요. 그래, 좋다. 나 이미 들켜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만 내 친구 놈은 귀신같이 안 들키는 놈이 있거든.
내가 그놈한테 알아올게. 아이고 진짜 웃겨 죽네요. 알았어요 아빠. 저기서 남편이 깔깔대고 웃을 때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어쩜 저렇게 한심할 수 있는지 같이 살았던 게 부끄러울 정도였죠. 특히 남편이 시부와 상간녀에게 얼마나 알랑방귀를 끼며 잘 보이려 애쓰는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집혔죠. 사실 시모를 생각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남편이 나를 무시하며 시모 잔치를 강요하는 그 순간 참을 이유는 없다는 결론이 섰어요. 이 모든 건 이미 계획된 복수였고 그날 잔치에서 대놓고 공개했던 그 영상은 폭풍을 불러일으켰어요. 잔치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했고 시모는 화가 치밀어 오르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 새끼야. 네가 나를 이렇게 뒤에서 농락한 거였어? 어? 네가 정녕 내 아들 놈이 맞아?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오해라고요. 이건 단지 그냥 오해? 오해? 내가 오해라고? 이게 내 눈으로 똑딱히 본 게 오해라고? 엄마 저거는 짜집기 영상이에요. 모함이라고요 모함. 짜집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사람을 바보로 알아. 진짜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너는? 시모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케이크를 집어들었고 남편 얼굴에 그 케이크를 던져버렸어요. 남편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변했죠. 시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놈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고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떻게 아들이면서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농락하고도 얼굴을 들고 살아. 엄마 제발 잘못했어요.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제발. 엄마 제발 그만해요. 하여간 오빠는 왜 그딴 짓을 해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모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분노를 쏟아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정말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장면을 뒤로하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과 그 가족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씩씩대며 들이닥쳤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얼굴은 벌개져서는 험상궂은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속으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죠. 어디까지 남의 탓을 돌리는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 어쩔 거야. 이 망할 여편애야. 대체 이 상황은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야? 책임? 내가? 내가 대체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건데? 우리 엄마가 이제 나한테 사업자금 안 대준다고. 다음 주면 자금 받기로 했는데 이게 다 네 탓이야. 내가 뭐 그러니까 누가 시어머니 속 뒤집으래? 참나 누구 때문에 엄마 속이 뒤집혔는데 이렇게 건방지게 나오는 거야? 지금 네 덕분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다고. 네 인생은 네가 망친 거야 이 띨띠라. 나랑은 아무 상관없거든. 너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네가 다 나 몰라라 하고 발뺌하겠다는 거야. 나 어제 회사에 가서 관두겠다고 말해놨다고. 이렇게 되면 어쩌자는 거냐고 이 망할 여자야. 그래서 회사 그만두겠다고 큰 소리치고 다닌 건 네 잘못이지.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딴 짓 하래? 뭐라고? 진짜 끝까지 나 몰라라 한다 이거지? 그럼 진짜 이혼해. 어머, 그거야말로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자. 여기 이혼소장도 딱 준비해놨어. 내가 진짜로 이혼소장까지 준비했다는 거야. 이 여자가 진짜로 미쳤네.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생각이었어. 나는 너 인생 망칠 생각도 없었고 너는 스스로 망가졌어. 네가 자초한 거거든. 앞으로 네 인생이나 네가 알아서 살아. 난 정말 질렸다고.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이 미친년이. 잠깐만. 머리가. 남편이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는지 그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사람 맞나 싶게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 아무리 남편이 미운 놈이라도 사람이 쓰러졌는데 안 놀라겠어요? 당연히 119 불러서 병원에 데려갔죠.
의사 말로는 큰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는 건데 순간적으로 긴장과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기절할 수도 있다더라고요. 정신을 좀 차리면 괜찮아진다고 하니 굳이 제가 있을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날로 병원에 남편 혼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 짐을 다 싸서 그 집을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이 남편이란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분노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마자 남편 놈도 맞소송을 걸어오더라고요. 이혼 소송하는 동안 별별 감정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해나가며 잘 처리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들 감싸기나 할 줄 알았지 이혼 중인 며느리한테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만나자고 하길래 별 기대 없이 나가긴 했는데 만나보니 생각보다 묘하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그런 아들 둔 어미 입장에서 너한테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야.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내 아들이 그럴 줄은 몰랐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 결혼할 때 남편이 어머님한테 얌전히 잘 살 거라고 믿어달라 했는데 결국 이 모양이네요. 아이고, 그놈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값 좀 하라고 키웠더니 내 아들놈이 셋이서 그렇게 시시덕거리고 있을 줄은 나도 몰랐어. 아니, 지 아빠가 상간녀랑 희덕대는데 지도 거기서 웃고 자빠져 있어? 이게 정말 미친 짓이 아니면 뭐니? 그러니까요. 세상에 별별 인간들 다 있다지만 그 별별 인간이 제 남편일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너 아니었으면 내가 그 망나니 아들한테 더 헛돈을 쓸 뻔했더라니까. 진짜 생각할수록 기가 차네. 너한테도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 잘못도 아니고요. 혹시라도 말이야, 이혼 소송 중에 무슨 변수가 생겨서 네가 위자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내가 줄게. 괜히 너 혼자 애쓴 것도 억울한데 그 돈까지 네가 물면 안 되지.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뭐 어떻게든 잘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 힘든 일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라. 어머님, 이혼한다고 나쁘게 봐주시지 않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아니다. 앞으로 잘 살고 나쁜 일 잊어버리고 행복하거라.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참 얘기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속은 뒤숭숭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나마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습니다. 시모랑 만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은 채 연신 손을 빌었습니다. 몇 번이나 짐을 쌓아들고 나가라고 말해도 막무가내로 버티더군요. 그토록 자존심이 높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릎을 꿇고 빌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안쓰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쾌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진짜 잘못했어. 나 회사 잘리고 엄마한테도 손절당해서 진짜 끝장났어. 그럼 시아버지한테 찾아가든가. 아, 시아버지도 돈 많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빠 쪽에서도 갑자기 나한테 싸늘하게 굴기 시작했다. 원래는 나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아무도 나 안 도와준다고. 저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시부한테 단톡방 내용을 싹 다 캡처해서 보냈거든요. 시부가 없는 시댁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남편이 엄청 시부를 욕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거의 폐륜화 수준인데 내 아버지지만 정말 단두대에 올라가도 쌀 정도의 죄를 지었다. 확 사고라도 당해버렸으면 좋겠다 등등의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 방 내용을 야무지게 다 캡처해서 시부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잘못했으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아이고, 난 박쥐처럼 이리저리 달라붙는 놈은 남편으로 두고 싶지도 않어. 너랑은 더 말 섞기도 싫고. 그때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엄마는 남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 차갑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한숨을 내쉬더니 엄마는 남편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엄마도 이제 남편의 모든 것을 알아버린 상태였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매달릴 거면 애초에 그딴 짓을 하질 말든가.
다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 이러는 거 아주 꼴불견이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니 무슨 자기 엄마 뒤통수도 때리는 놈을 뭘 믿으라는 거야? 장모님, 제발 저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거 보이시잖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지금 자네 무릎 꿇는다고 우리가 용서할 것 같나? 거짓말도 작작해야지. 자네가 그렇게 빌어도 이젠 아무 소용없다네. 이제는 끝났다고 완전히. 남편은 엄마의 냉정한 말에 점점 초조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때는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던 모습이 이젠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빌빌거리면서자 엄마는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소금을 들고 나와 남편에게 던지듯 뿌렸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더군요. 소금을 한 움큼 쥐고는 남편에게 던지듯 뿌렸습니다. 소금 알갱이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남편의 머리와 어깨 위로 흩어졌어요. 꺼져. 더러운 기운이 이 집에 들지 않게 하려면 이거라도 해야지. 여기서 당장 꺼져. 이제 다시는 내 딸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장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이 더러운 인간아. 네가 저지른 일의 결과는 네가 감당해. 내 딸 인생에 다시 발을 들이는 일 없도록 하라고. 아이씨, 인간들은 왜 나만 보면 뭘 자꾸 던지는 거야. 엄마는 케이크를 던지고 장모님은 나한테 소금을 뿌리고. 계속 그 입 나불거리면 집에 있는 몽둥이를 네 입을 못 쓰게 만들어줄까 보다. 알았어요. 간다고. 남편은 그 말을 마치 겁에 질린 아이처럼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한 번 헛디뎌서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겨우 균형을 잡고는 다시 허둥지둥 나갔죠. 그제야 엄마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 저와 엄마는 훨씬 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음의 짐도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지겨운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었어요. 저희에게는 결혼 생활 동안 아이가 없었으니 양육 문제나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저희 문제만 해결하면 됐죠. 저는 돈을 좀 모은 뒤 아이를 가질 생각이라 미루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애가 있었으면 이렇게 이혼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겠죠. 맞소송하자고 하다가 태도를 바꾼 남편은 저를 붙잡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끊임없이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명백했고 설령 남편이 시모한테 폭로한 사실을 빌미로 결혼 생활을 파탄냈다고 저한테 따져도 시모가 위자료 정도는 자기가 대신 대주겠다고 했으니 믿는 구석이 있었죠. 마침내 반년 넘는 싸움 끝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날 더 이상 남편과 관련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후련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며 진정한 행복을 되찾고 있어요. 저는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기도 해요.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지만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 깊은 곳의 평화와 안정감을 되찾은 느낌이에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내 모든 걸 걸고 내어줘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상처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 노력해도 결국 스스로를 먼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도요. 타인에게 맞추느라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